올해로 90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50대보다 더 잘 걷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기운도 없었고 기억력도 자꾸 흐릿해져서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가 달라졌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6가지 비타민, 6가지 자연 보충제가 제 몸과 마음과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바꿔놨어요. 만약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고 뼈가 더 튼튼해지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70세, 80세, 아니 90세가 되어도요. 나이 든다는 게 꼭 늙고 시드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건 젊음이 아니라 영양이더라고요. 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피어나려고 노력하니까요. 필요한 걸 주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6가지 비타민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해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진짜로 변화된 걸 몸으로 느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고 꾸준함이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그 비타민은 단순히 몸을 강하게 한 게 아니라 제 생각과 마음가짐, 매일 아침을 새롭게 바꿔놨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몇 살이세요? 오늘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70세가 넘으면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건 비극이 아니라 현실이고 받아들인다는 건 체념이 아니라 준비라는 의미예요. 이 나이가 되면 아무리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려 해도 몸속 어딘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음식에서 어떤 영양소도 예전만큼 흡수되지 않고 쉽게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면역력도 점점 느려져서 예전 같으면 금방 이겨내던 바이러스나 감염도 이제는 몸이 반응을 늦게 보여요. 근육도 약해지고 식욕도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던 그 에너지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하면서 힘이 빠지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걸 그저 받아들이곤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 느낌은 몸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식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몸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몸이 나이 들어가면서 음식을 흡수하는 방식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 지금의 몸에 충분하지 않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의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영양 결핍이 3가지 이상인데도 모르고 지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약을 한 움큼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찾아서 꼭 필요한 걸 채워주는 일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매일 아침이 똑같았어요. 전날 밤에 푹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머리가 멍하고 다리가 무겁고 오늘도 또 이러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매일 그럴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곧 말씀드릴 첫 번째 비타민이 바로 제 몸에 불을 밝혀준 스위치였어요. 그게 저희에게 희망과 기운을 되찾게 해준 첫걸음이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내가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D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제게는 단순히 햇빛이 아니라 뼈와 마음을 동시에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존재였거든요. 사실 비타민 D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잡아주고 면역력도 튼튼하게 지켜주면서 무엇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꼭 외로움이나 우울증만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깊은 비타민 D 결핍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질 위험이 높아지고 이유 없이 근육통이 생기거나 가장 큰 문제는 몸의 에너지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사는 85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늘 웃는 얼굴로 이웃들에게 인사하시는 분인데 아프셔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손목이 한 번, 골반이 한 번, 발목까지 3번이나 다치셨어요. 그저 집안에서 카펫에 발이 걸려 넘어지신 거였는데요. 결국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원래 밖에 잘 나가지 않으셨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TV 보며 하루를 보내시는 게 일상이셨거든요. 식사도 소박하게 드시고 보충제도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권유받고 비타민 D를 처방받아 드시면서 매일 아침 10분씩 베란다에 나가 햇볕을 쬐시기 시작하셨대요. 그 후로 새로운 골절은 없었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셨다고 해요.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더 푹 잘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을 겪고 계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이에요.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팔이나 다리에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볕을 쬐어주시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날씨 노화된 피부 생활 습관 때문에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권하시는데요. 물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지나치게 복용하면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강화, 우유, 요구르트, 시리얼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비타민 D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챙겨 먹기 시작한 영양소였어요. 물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몇 주 지나고 나니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일어설 때 다리가 덜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한층 맑아지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타민 D 이야기부터 꺼내게 됐어요. 때로는 몸속에서부터 빛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이제 두 번째 비타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비타민은 단순히 저에게 에너지를 돌려준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맑게 밝혀준 고마운 존재였어요. 바로 비타민 B12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역할은 단순히 피로 해소를 넘어서 훨씬 깊어요. B12는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뇌에서 신호가 원활하게 오가도록 도와줘서 우리가 하려던 말을 기억해내고 중간에 말이 막히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처럼 비타민 B12를 잘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고기, 달걀, 생선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위장에서 이 영양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BLD 결핍을 겪고 계시는데 이게 다른 질환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신가요? 발이나 손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시진 않으세요?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늘 피곤하신가요? 이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몸이 지금 이 영양소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에서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고향 친구였던 김성수 씨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부터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이름도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대요.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걱정하셨고 성수 씨 본인도 큰일 났다고 마음을 졸이셨다고 해요. 결국 딸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피검사를 해봤는데 뜻밖에도 심각한 비타민 B, 결핍이 원인이었어요. 치매도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병도 아니었어요. 그저 꼭 필요한 영양소 하나가 부족했을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성수 씨는 주사로 매주 비타민 B12를 맞았고 이후엔 혀 밑에 녹여 먹는 약으로 바꿔서 드셨대요. 몇 달 지나자 다시 피아노를 치시고 늘 하시던 농담도 되살아나고 예전의 그분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회가 남달랐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끝의 시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예요. 비타민 B3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나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흡수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잘 먹어도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 주사나 혀 밑에 녹여 먹는 형태로 보충하라고 권하시는데 이게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되니까 효과도 좋고 간편하고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의사와 상의하며 복용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기억력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기억력은 단순히 퀴즈 풀거나 두뇌 게임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몸속에서 채워주어야 할 영양이 있고 그게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요즘 들어 자꾸 머리가 멍하거나 생각이 느려지거나 자주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비타민 B10B를 한 번쯤 점검해보세요. 머릿속 불빛이 다시 켜지는 순간 삶의 모든 게 다시 자리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필요할 줄 몰랐던 영양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몸이 밤마다 쥐가 나고 잠을 설쳐가면서 저한테 직접 알려준 그 이름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물론 비타민이 아니라 미네랄이지만 저한테는 다른 어떤 비타민 못지않게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그네슘이야말로 몸의 근육과 신경 그리고 잠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거든요. 부족하면 정말 몸 전체가 어긋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겪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밤에 잠들면 한두 시간도 안 돼서 3번, 4번씩 깨곤 했어요. 다리엔 쥐가 나서 방 안을 서성거려야 했고 아무 이유도 없이 몸이 잔뜩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머릿속 생각들도 쉬라는 신호를 안 주고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도 불면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셨어요.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1시만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셨대요. 물도 마셔보고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해도 잠은 오지 않고 그 다음 날엔 피곤하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권해서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특별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잠자기 30분 전에 물에 타서 한 잔 드셨대요. 저녁은 가볍게 국이나 달걀, 조금의 밥이나 채소를 드시고 그 뒤엔 국화차나 카모마일차 한 잔 드시면서 TV도 일찍 끄셨대요. 첫 주는 여전히 뒤척이셨지만 두 번째 주부터는 새벽 4시까지는 푹 주무시더니 세 번째 주가 되자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련을 줄여주고 몸의 회복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신경계의 균형까지 잡아줘요. 게다가 몸이 잠에 들기 위해 꼭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도 조절해 주거든요. 혹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누워도 몸이 자꾸 불안해서 잠들기 어렵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이랑 싸운 듯한 기분이 드신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해요. 꼭 병이 있어야 부족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나 채소 부족,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장이 영양분을 덜 흡수하게 돼서도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은 캡슐이나 가루, 혹은 레몬밤이나 테아닌 같은 다른 영양소랑 섞여서도 많이 나오니까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드셔보시면 좋아요. 저는 밤에 소량씩 크게 부담 없이 매일 먹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몸이 느끼기에도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작은 팁을 드리자면 자기 전에 너무 무거운 음식은 피하시고 국이나 달걀, 약간의 밥이나 채소로 간단히 드세요. 그 다음엔 국화차나 카모마일차 한 잔 드시고 마지막에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면 돼요.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 하고 안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잠 잘 자는 게 사치가 아니라 약이에요. 혹시라도 요즘 밤마다 불안하거나 몸이 아파서 혹은 생각이 많아서 잠 못 이루신다면 마그네슘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처럼 꼭 더 오래 자야 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 삶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몸의 움직임까지 바꿔놓은 끈 영양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오메가3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좋은 지방, 내 지방이라고 하면 흔히 피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천연 윤활유 같은 존재예요. 뇌, 심장,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하고 70세 이후엔 그 가치가 금보다 소중해진답니다. 제가 아는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81세가 되신 영희 할머니는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평생 그림을 그리며 집안을 온통 색으로 채우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림을 멈추셨대요. 그 이유가 그림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대요. 색 이름도 자꾸 잊어버리고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마치 뇌가 느릿느릿 멈춰버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권유를 하셨대요. 오메가3를 매일 드셔보세요. 단순히 기억력 때문만이 아니라 무릎 통증과 병뚜껑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는 손목 통증도 있었으니까요. 3주쯤 지나자 영희 할머니는 다시 붓을 잡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면서 머릿속이 다시 환해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혹시 아셨나요? 우리의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아무 지방이 아니라 바로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몸이 직접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도요. 오메가3 중에서도 EPA와 DHA는 천연 한겸 효과가 있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주며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미세한 손상들을 줄여줘요. 게다가 심장 건강도 지켜주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부정맥까지 예방해주죠. 또 한 가지 몸 안이 염증으로 가득 차면 관절이 아프고 무릎, 손목, 고관절까지 뻣뻣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가 충분하면 몸속 그 녹이 하나씩 벗겨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나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면 정말 좋아요. 아니면 치아씨드나 아마시가루 호두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식사로 충분히 못 드신다면 반드시 믿을 만한 회사에서 나온 고품질 고농축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야 해요. 특히 EPA와 DHA 함량이 정확히 표시된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중금속 같은 불순물이 없는지 인증까지 받으면 더 안심되고요. 저는 아침 식사할 때 비타민 D와 함께 오메가3를 챙겨 먹는데요. 확실히 머릿속이 더 또렷해지고 기분도 한결 잔잔해진 걸 느껴요. 예전엔 병뚜껑 하나 열 때마다 손목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통증도 덜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더 빨리 달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내 몸을 편하게 움직이고 머릿속을 맑게 유지하는 게 제일 소중해지더라고요. 제게 오메가3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단순해 보여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비타민이에요. 바로 비타민 C예요. 감기 예방에만 좋은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비타민 C는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에요. 몸을 지키는 조용한 방패 같은 존재랍니다. 제 이야기 대신 이번엔 김동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로 78세가 되신 동수 어르신은 한동안 감기에 한 번 걸렸다 하면 연달아 고생하셨대요. 장이침에 잇몸 염증에 잦은 소변 감염까지 몸이 자꾸 허약해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 드니 당연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양사로 일하는 따님이 물으셨대요. 아버지, 비타민C는 챙겨 드시나요? 그때 동수 어르신은 웃으시면서 과일 조금 먹는 게 단데 라고 하셨대요. 그러자 따님이 설명을 해주셨대요. 70세가 넘으면 몸이 비타민C를 흡수하고 쓰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일 필요할 때 오히려 부족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 뒤로 동수 어르신은 하루 500ml씩 하루도 빠짐없이 비타민C를 챙겨 드셨대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대요. 피부도 예전보다 탱탱해지고 잇몸도 덜 시리고 확실히 몸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나 혈관, 연골, 잇몸을 지탱해주는 콜라겐 합성에도 꼭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하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와도 싸워준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하루 500ml에서 1000ml 정도만 챙기시면 충분히 몸을 보호하고 상처 회복도 빨라진다고 해요. 과도하게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물론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고 키위, 빨간 피망딸기, 브로콜리에도 많답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도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철분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시금치나 렌틸콩을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해요. 혹시 요즘 멍이 잘 들거나 상처가 더디게 났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신다면 몸이 비타민C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챙겨 먹는데 확실히 몸이 한결 안정되고 피부도 덜 거칠어지고 몸이 이 작은 방패 하나로 고마워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면 몸을 고치는 것만큼 예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C는 제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친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비타민 이야기를 할게요. 약속처럼 뭔가를 해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 몸에서 보여준 변화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바로 코엔자임 Q심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실험실에서나 쓰일 것 같은데 사실 Q세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 안에 살면서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몸속 세포가 작은 공장이라면 Q샘은 그 공장을 돌리는 작은 모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Q샘을 몸이 예전처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50세를 지나면서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70세를 넘어서면 너무나 부족해져서 계단 한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픈 걸 느끼게 되죠. 제가 아는 김석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92세 되신 석진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도 아침마다 종이신문을 읽고 직접 밥을 지어 드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단을 한두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셨대요.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잠도 평소보다 오래 주무셨다고 해요. 그러다 심장내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콜레스테롤 약, 즉 스타틴을 드시나요? 하고 물으셨대요. 석진 어르신이 네라고 하자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Q샘을 꼭 챙기셔야 해요. 알고 보니 콜레스테롤 약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Q샘의 자연 생성도 억제해서 많은 분들이 기운이 쭉 빠지고 힘도 없고 의욕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였대요. 석진 어르신은 처음엔 하루 30mg부터 Q심을 드시기 시작했고 그 뒤로 50mg까지 양을 늘리셨대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차고 다리도 훨씬 가뿐해졌다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플라체보인지 몰라도 Q일센 덕분인 것만은 확실해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는데 이건 플라체보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니까요. 코엔자임 Q세뇨는 심장이 더 힘차게 뛰게 도와주고 근육에도 힘을 주고 머릿속도 더 또렷해지게 해줘요. 아침 식사 때 흡수가 잘 되는 연질 캡슐 형태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70세가 넘으셨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요즘 따라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이 Q심이야말로 잊고 있던 영양소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딱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는 작은 불씨 같은 존재인 건 분명해요.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기운을 되찾는 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바로 당신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해내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과학이자 가능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6가지 비타민에 대해 다 들으셨으니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뭘 먼저 시작하면 될까? 전부 다 먹어야 하나?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참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 이웃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서 들은 말만 믿고 무턱대고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영양소들이 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 해도 함부로 복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 심장약을 드시거나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특정 조합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 한 번이면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꼭 필요한 게 뭔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게 뭔지 선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중에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죠. 믿을 만한 브랜드도 있지만 순우까지나 섞어놓고 광고만 번지르르한 제품도 있어요. 꼭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 순도와 함량이 제대로 표시된 제품 전문가가 권해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양제는 이름이 화려하거나 반짝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정직한 게 제일이에요. 세 번째로 꾸준함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비타민이라고 해서 두통약처럼 먹자마자 효과가 뚝 떨어지듯 오는 게 아니에요. 식물에 물을 주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몸속에 스며들어야 효과가 나는 거죠. 저는 늘 말씀드려요. 영양제는 기적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라고요. 일주일치 약통에 미리 챙겨두시고 알람이라도 맞춰두세요. 아침에 드실 건지, 점심에 드실 건지, 아니면 저녁에 드실 건지 정해서 꾸준히 드시고요. 그리고 물론 식습관도 같이 챙기셔야 해요. 아무리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도 식사를 대충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하고요. 결국 여러분이 드시는 건 단순한 알약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 스스로 챙기는 작은 사랑이니까요. 이제 마무리에 다다랐지만 사실 이 순간이 여러분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조용한 동반자들 덕분에 저는 다시 몸에 활력이 돌고 머릿속이 맑아지고 다시금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마법이라서가 아니라 몸이라는 게요. 70, 80, 90이 넘어도 우리가 잘 챙겨주면 여전히 기꺼이 응답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되짚어볼까요? 뼈와 기분을 지탱해준 비타민 D, 기억력의 불을 다시 켜준 비타민 B비타, 잃어버린 휴식을 되찾아준 마그네슘 생각과 무릎을 한결 부드럽게 해준 오메가3, 몸을 더 강하게 든든하게 해준 비타민 C, 그리고 아침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준 코엔자임 Q10. 보셨죠? 중요한 건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을 더 나답게, 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저도 이제야 실감해요. 저도 올해 90이 되었지만 지금도 마치 40살처럼 씩씩하게 걸을 수 있어요.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스스로에게 이 몸은 아직도 돌봐줄 가치가 있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에너지를 찾았다면 여러분도 분명 가능하실 거예요. 꼭 제가 먹었던 비타민 순서 그대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을 돌봐주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뛰고, 여전히 삶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여러분 안에 나도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를 적어주시겠어요? 혹시 이미 드시고 계신 보충제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영양소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존중과 애정 담아 여러분의 새로운 날들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때까지 몸도 마음도 잘 챙기시고 매일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세요.